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조금 길들여지셨나요? 서로에게. 네, 아직까지는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계. 네,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좀 멀리에서 바라보고 천천히 알아가고 다가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참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사실은 30분 동안 이거를 좀 강의해드리기가 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 5시간은 주시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인문학 세미나를 한번 할 때 그때 또 오셔서 이제 아니면 저희 학원 수강을 하시면 좋고요. 예, 성인 독서 모임 좀 만들까? 그러면 등록하시겠어요? 네. 네. 요즘 이제 대학생들도 전화 많이 와서 독서 모임 좀 성인들은 할 수 없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여력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성인반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온님 머리 참 예쁘세요. 네, 오늘 참 밝고 다 스타일도 멋지시고. 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예요. 네, 여러분 좀 길들여 주셔야 되니까 저에 대해서 제 소개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이 예전에 했었던 인문학 강의 이제 이 자료를 또 보내드릴 건데 이거를 오늘 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좀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필요한 것들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땡땡이 무엇에 앞선다. 들어보셨죠? 뭘까요? 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역시 라온님. 네, 땡땡이 뭐뭐에 앞선다. 뭘까요? 그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들어보셨죠? 네, 오늘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이제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의 이제 명언이죠.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일단 이 실존은 이제 존재 그 자체, 실제 존재하는 이런 뜻이고, 이 본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본질이 이 쓰임새라는 뜻이에요. 쓰임새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다 본질이 실존에 앞서죠. 왜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볼펜, 이런 다양한 도구들은 이 쓰임새, 본질이 망가지면 이제 그의 실존 자체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본질이 실존에 앞서요. 다른 모든 물건들은. 그런데 실존주의는 아무리 이 쓰임새가 이제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 자체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가 아무리 쓰임새가 이제 엉망이고, 여러분 이제 가족 보시면, 자식들 보시면 어떠세요? 뭐 본질이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자식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실존주의의 이 명언은 사르트르가 했는데, 실존주의의 이제 그 대표적인 철학자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이데거.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현대 사회는 고양 상실의 시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던 어린아이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절을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잃어버렸다.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는 이제 사람을 도구로 보고 쓰임새로 이제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봤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뭔지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보지 않았고 어린아이는 그냥 존재와 존재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 때 그런 이제 이 고향이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9페이지 다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었는데 이 어른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죠? 네, 모자로 바라보죠. 그렇지? 그럼 뭘로 바라본 거예요? 쓰임새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존재자, 그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텍쥐페리는 어릴 때 무엇을 이제 바라봤죠? 오른쪽 그림에 존재를 바라본 거예요. 이제 실존을 바라본 거죠. 자, 그러면서 12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이런 말들이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중요하지 않으니 보아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신경을 쓰라고 내게 충고했다. 하지만 나는 6살이던 나는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본인의 존재는 화가라는 이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어른들은 이 역사, 산수, 문법 이런 것들이나 신경 써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에게 도움이 되는 너를 이제 가꾸어주는 이런 존재자의 본질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자, 이런 말들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14페이지에 이렇게 가면 아주 중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뭐 세네 번째 줄 보면 이제 뭐 비행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이제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일이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죠? 자, 보세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에서 이 인간이지만 항상 본질이 실존에 앞서면서 살아가죠. 항상 나의 이 존재를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나는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하죠. 그런데 이 존재자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이제 이 마지막에도 이제 어린 왕자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뒤에 갔다 앞에 갔다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잘 해석하실 거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뱀에 물려서 죽은 걸까요? 죽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네. 아니면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린 왕자가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열린 결말. 맞습니다. 뭐 제가 뭐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드리긴 뭐한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생텍쥐페리가 이 지금 죽음 앞에 지금 자기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음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쪽 보면요. 목소리가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시절의 그 존재, 자기의 존재가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대상이 생텍쥐페리가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 모습, 존재의 모습을 만나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이 어린 왕자라는 거죠. 어린 왕자. 그래서 여러분 왜 어린 왕자예요? 제목이? 어린이라는 뜻은 어린 나이 때 존재와 존재를 맞닿는 그런 시절을 말하는 거고 왕자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막 뽐내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실존주의가 뭐냐면 실제로 나는 존재한다. 나를 물 취급하지 마라. 나는 확실히 존재한다. 나를 도구로 보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라는 말 자체가 실존이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부각되는 말이죠. 어린 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가 진짜 사막에 등장해가지고 그 어린 왕자랑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 존재를 발견하는 생텍쥐페리 이야기 안에 어린 왕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 얘기를 하죠. 양 하나만 그려줘 이런 얘기를 하죠. 16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17페이지 넘어가면요. 문득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거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 전부라는 게 기억났다. 그렇죠. 나는 기분이 살짝 가라앉아서 꼬마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이게 뭐죠? 존재가 상실되고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나는 늘 존재저로만 살았어요. 쓰임새로, 다른 사람의 도구로,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지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하나만 그려줘 했는데 나는 그 그림을 그릴 줄 몰라.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존재 상실된 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줄 이렇게 보면 양은 그릴 줄 몰라서 나는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 2개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꼬마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자, 어때요? 어린 왕자는 어떤 얘기를 하죠? 아니야.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어린아이는 뭘 보죠? 존재를 보죠. 존재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모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26쪽에 어린 왕자의 소행성 B612 터키 천문학자가 26쪽 첫 번째 줄 보면 터키 천문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그 행성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뭘 보죠? 천문학자의 존재자, 그 껍데기를 보죠. 그 사람이 그의 복장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해석 안 해도 이제 해석 다 돼요. 이제 그렇죠. 이제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데미안급으로 암호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 해석되실 거예요.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가 자기 행성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44쪽 볼까요? 자, 네 번째 줄 보면요. 어느새 밤이 내려와 있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내 망치와 볼트, 목마름과 죽음은 그 순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내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렇죠. 나의 존재, 어린 시절, 고향,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를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는 거죠. 그 품에 안고 흔들어 달래주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서론이에요. 어린 왕자의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45쪽부터가 쭉 이제 이 본론입니다. 48쪽 보면요. 중간쯤 보면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곧 장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 꽃은 그냥 바라보며 향기를 맡으면 돼. 자,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49쪽 오른쪽에 어린 왕자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도망쳐 오는 게 아니었어. 딱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장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모순투성이야. 난 너무 어려서 장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자, 자기 반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꽃의 존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이 존재자만 겉의 모습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서로 이제 길들여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6개의 행성을 돌고 7번째 지구로 가죠. 자, 여러분 이제 이따가 좀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각 소행성들의 이 어른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그 틀 안에서 그렇죠. 다 그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쓰임새, 도구, 껍데기만을 이제 추구하고 그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존재자들인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이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자,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 별들에서 첫 번째는 왕이 사는 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꾼이 사는 별, 술주정뱅이가 사는 별, 사업가가 사는 별, 그렇죠? 가로등지기도 만나고 지리학자와 별, 그리고 이제 지구라는 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별의 왕은 권위주의적 세계에 갇힌 사람이죠. 그렇죠? 그에게 존재자는 자신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존재자. 그것으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허영꾼은요, 명예로. 그렇죠? 존재자, 껍데기는 자신이 찬양받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술주정뱅이는 자신의 존재를, 성스러운 존재를 찾지 않고 외면하는 거죠. 항상 잊고 싶은 거. 그리고 네 번째, 사업가는 항상 존재를 값으로만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가로등지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만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6가지의 이 별들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5번이 좀 많이 있습니다. 5번 같은 모습이.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 이렇게 좀 각오하고 이렇게 늘 살아가는데, 이 5번 같은 모습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 6번, 별의 지리학자. 항상 이 관념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성스러운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항상 관념의 세계 속에서 지식으로서만 항상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특징이 존재가 아닌 존재자만 추구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는 어때요? 자, 한번 책을 볼까요? 그렇게 소행성을 쭉 지나고 어른들은 진짜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자, 지구에 이제 왔는데 89쪽에 보세요. 지구는 더하죠. 89쪽에 두 번째 줄. 지구에는 왕이 111명, 그렇죠?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술주정뱅이가 750명. 자,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 이런 어른들이 20억 명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꼭 이 나이든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존재와 존재로 항상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잃어버린 모든 대상들을 이제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02쪽의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어린 왕자는 매우 상심했다. 왜 상심했어요? 장미는 자신이 우주와 자기 별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했는데 이 정원에만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는 있지 않은가. 그렇죠? 이 수많은 존재자로서의 장미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는 이제 울기 시작하죠. 자, 그때 이제 등장한 존재가 여우이죠. 여우. 자, 어떤 말을 하죠? 자, 같이 나랑 친해지자, 놀자 했는데 여우가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106쪽에 여섯 번째 줄 보면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제 어린 왕자가 묻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계속 밑에서 보면 그래, 넌 지금은 많고 많은 남자아이 중 하나일 뿐이지.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유가 되는 거고. 이제 알 것 같아. 무엇을 알았다는 거죠? 어린 왕자가? 아, 내가 왜 나의 행성에서 있었던 그 꽃과 왜 그렇게 싸웠는지, 서로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었는지, 그게 왜 보였는지. 왜냐하면 이 존재자로 만난 게 아니라 존재와 존재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모순이 보이고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진 사이였었구나. 이것을 알고 그 소행성에 있는 장미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 왕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신의 행성에 가서 그 꽃을 다시 대해야 돼요? 존재로, 그쵸? 존재로 그 꽃을 대해야죠. 그러면 존재로 대하려면 무엇 앞에서 존재자가 다 사라지죠?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존재만 남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거기서 죽어야 됐던 거예요. 어린 왕자가 죽어야 이 꽃을 다시 보러 가서 그 존재와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 생텍쥐페리가 이 어린 왕자의 모습이 이제 자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래서 이 생텍쥐페리가 언제 죽냐면요, 여러분 44년에 죽거든요. 근데 이 책을 43년에 출간해요. 근데 여러분 1943년이면 언제죠? 2차 세계대전 이제 중단이잖아요. 여러분 이 책을 이제 생텍쥐페리가 1930년도부터 이렇게 집필하기 시작을 해서 43년에 출간하는데 이제 이 책을 누구한테 바치는 책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죠. 이 유대인 친구죠. 그렇죠? 유대인 친구예요. 레옹 베르트. 그래서 여러분 1930년대에는 이제 이 독일이 이게 재무장 선언한 다음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독소 불가침 조약 맺은 다음에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서 자, 유태인들을 어떻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유럽 사회가 존재자로 대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쓸모없는 도구에 쓸모없어. 예전에는 쓸모가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제 이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친구를 이제 존재자로 대하지 않고 존재로 대하겠다. 그러면서 이 책을 자신의 친구한테 바친다. 이런 배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평생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이제 지나서 어른으로 살면서 존재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자기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다시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기보다는 이 존재가 이미 있었는데 안 보였던 존재자로 가려졌던 이 본질로 가려졌던 자기 자신을 항상 쓰임새로만 도구로만 내세웠던 자기 내면의 이제 본질이 이제 다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113쪽입니다. 첫 번째 줄 얘기하죠.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다음 줄. 네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네가 장미에게 길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다시 이렇게 또 반복하죠. 귀엽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다.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을 좀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너는 잊지 마. 네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걸. 넌 이 장미를 책임져야 해. 그렇죠? 존재로 항상 대하면 뭐가 보여요? 항상 이 본질로 대하면, 존재자로 대하면 다 좋아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가족들은 진짜 존재와 존재자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밖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니, 네.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는데 왜 집에서는 왜 이래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서로 길들여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에 가면 우리가 다 무장해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좋은 거죠. 집에서도 막 원장님처럼 제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존재자로서만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게 모순이 보이고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오늘 오전까지 혹시나 다투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이고 잘하신 거예요. 오히려 무관심으로 대하면 절대 길들여지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130쪽에서 131쪽 보면요. 어린 왕자가 뱀에 물리는 건지 안 물리는 건지 모르게끔 이렇게 뱀이 싹 스쳐 지나가고 어린 왕자가 쓰러지죠. 그런데 그때 어린 왕자한테 달려가서 이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안아요. 그때 두 번째 줄에 어린 왕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자아인 거예요.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왕자가 밑에서 얘기하죠. 위에서 8번째 줄. 나도 오늘 우리 별로 돌아가. 나도 지금 죽어서 존재만 남아서 내 장미를 보러 가. 그리고 너도 지금 죽음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 때 그 나의 고향 그 존재를 지금 발견하고 너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7쪽 첫 번째 줄 보면요. 아저씨는 알 거야. 너무 멀어. 내 몸 이대로는 고향에 갈 수 없어. 너무 무겁거든. 그렇죠? 이 말도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보면요. 내 몸은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을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플 게 없잖아. 그렇죠? 존재자가 벗겨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실존주의는요, 항상 무엇과 좀 관련되어 있냐면 동양 철학이 이제 불교 철학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열반과 해탈의 세계는 이제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공생하는 사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아론이라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내가 비워져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도 버려져야 이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채울 수 있고, 나와 너가 하나 되는 연기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호 의존성. 그래서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자 비울 비자잖아요. 자신을 비워야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존재자가 싹 벗겨져야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뭐냐면 이 해탈 열반의 세계에 들어와서 나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만나면서 공생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제 죽어가는 유대인 친구를 보면서 이것은 지금 지옥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와 너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것은 자신의 존재자가 다 벗겨질 때, 존재로만 만날 때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더 해드릴 게 많지만 제가 시간을 좀 10분 오버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쭉 보시면 다 해석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또 말이 많았죠. 네, 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다 뭐 적어놨어요. 길들인다는 뜻은 뭔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존재자와 존재. 이제 아시겠죠? 맞죠? 존재자와 존재. 이 존재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본질, 쓰임새, 그래서 존재는 실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인다는 것, 길들이기 위해서는 인내, 대상과의 거리, 언어의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인간은 삶과 존재를 질문한다. 맞죠? 그 다음 평소에 진부하게 여겼던 존재자들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자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에 감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다 썼고요. 그러면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린 왕자를 쫙 꿰뚫어 볼 수 있게, 이제 어떤 문장을 봐도 다 해석이 될 수 있게, 사실은 뭐 5시간을 설명을 해야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책도 읽어오시고 지식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눈빛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다 이해하시고 뭐 하시는 모습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